심플 심리. 안녕하세요. 임상심리사 지민쌤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은 심리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꼭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사람들이 살다가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답답하고 뭐 인생 꼬인 것 같고 그럴 때 보통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관심을 갖게 되세요? 사주나 뭐 타로, 신점 이런 거 보러 많이들 가시죠. 내 팔자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안 그래도 요즘에 그 포털에서 뭐 타로 심리, 타로 상담 이런 걸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심리 상담이랑 경쟁이 붙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, 사주를 보거나 뭐 신점을 보거나 가면 내 상황을 꿰뚫어 보고 막 답을 내려주기도 하고 좀 속 시원하잖아요, 듣고 있으면. 특히 뭐 사주에서 뭐 앞으로 잘 풀릴 거다, 뭐 30대 되면 잘 풀릴 거다 이런 얘기 들으면 뭐 믿고 싶어지기도 하고, 뭔가 내가 이래서 지금 힘들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문제 원인을 좀 찾아낸 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 이게 뭐 맞든 안 맞든 이렇게 매년 토정 비결 같은 거 꼬박꼬박 연례 행사처럼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예, 분명히 타로든 사주든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상담들이 순간적으로는 약간의 치료 효과나 속 시원함 이런 것들을 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할 이야기를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, 나는 남이 내려주는 해답이 필요하다, 혹은 나는 나를 단박에 분석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심리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은 실망하실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. 우선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는 목적에 따라서는 한 회기만 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거고, 뭐 4회기에서 한 6회기 정도 하는 단기 상담도 있어요. 근데 일반적으로는 짧아도 8회기 혹은 뭐 그 이상을 진행하게 되고요. 연륜이 많은 선생님들조차도 라포를 쌓고, 이 라포라는 건 내담자랑 상담자의 그 신뢰관계라는 건데, 신뢰를 좀 쌓고 나서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충분하게 내가 좀 파악을 했다 혹은 뭐 이해를 했다 라고 느끼시기까지 한 6개월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뭐 처음부터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,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, 뭐 이런 해결책을 지시하거나 섣부른 결과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정통적인 심리 상담에선 굉장히 드뭅니다. 그러니까 시작부터 가려운 곳을 팍팍 긁어주는 그런 대화가 아니에요, 심리 상담은. 그리고 간혹 이제 상담을 수다 떨거나 뭐 일방적인 하소연을 하는 자리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, 그렇다 보니까 뭐 내가 이런 대화를 돈까지 내면서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도 하거든요. 근데 그거는 상담에 대한 기대에 따라서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장기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느끼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해요. 근데 보면 대체로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좀 분석적인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, 좀 결론 지어주길 바라는 분들이 대체로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늘어놓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상담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리 상담을 받다가 그런 마음이 자꾸 연속해서 들면 상담자한테 그거는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대화가 너무 겉돈다고 느껴지거나 상담에 집중이 좀 안 된다, 이 대화에 내가 더 깊이 못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숨기실 필요가 없어요. 그러니까 상담자 눈치를 보는 자리가 아니거든요. 상담자한테 그 생각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오늘 왜 이렇게 이야기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또 탐색하다 보면 그게 또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말없이 상담 별거 없네, 뭐 소용없네 라고 생각하시고 종결해버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, 그렇게 결정하시지 마시고 상담에서 발생하는 생각이나 감정은 상담자랑 충분하게 나누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. 그러면 상담은 누구한테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, 이 부분도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. 상담 받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, 이런 것들을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.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을 통한 경로를 선택할 수 없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포털에서 뭐 심리 상담 이렇게 검색을 해서 센터나 뭐 병원을 가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, 사실 심리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비율의 선생님들이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관 자체가 얼마나 많이 알려져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 상담사 개인의 자격 기준이랑 능력이 훨씬 중요한 영역이다 보니까 우선은 공인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선생님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.
현재 한국에서는 그 사설상담센터를 차릴 수 있는 그 자격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아무나 차릴 수 있어요. 그래서 간판이 심리상담, 뭐 상담센터 이렇게 써있다 그래서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되고요. 현재 회사나 의료기관 취업 장면에서 공식적으로,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인정해주는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,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발급한 임상심리 전문가,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급한 상담심리사, 그리고 한국상담학회에서 발급한 전문상담사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이 중에 한 개라도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나셔야 하고요. 유사한 이름의 비전문 자격증이 너무 많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 이름으로 구분을 하시려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발급처가 어딘지를 꼭 확인하시기를 당부를 드려요. 상담은 뭐 치료든 자기 분석이든 목적이 있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냥 수다 떠는 게 아니거든요. 기본적으로 학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또 이걸 바탕으로 실무 경험이 쌓인 분들한테 받으셔야 되고요. 방금 말씀드린 자격증이 학력이랑 뭐 자격시험, 실무 경험에 대해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거든요. 그래서 이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상담비, 또 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. 사실 어떤 영역이나 이렇게 경륜이 오래되고 유명하신 분들이 높은 비용을 받으시는 건 이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뭐 하한선, 상한선이라는 게 제도상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. 통상적으로 사설센터를 가시게 되면 1회기 한 50분 기준으로 8에서 12만 원 정도 선에서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뭐 물론 이것보다 더 저렴할 수도 있고 더 비쌀 수도 있는데 비율상 저 가격대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담이라고 하는 작업이 분명히 치료적인 효과가 있지만 그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심하게 지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병원 치료를 병행하시기를 말씀을 드려요. 아무래도 호전의 속도로 볼 때는 약이 빠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약 치료랑 상담을 같이 병행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. 상담은 내가 모르고 있던 내 힘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저도 이 분야 전공하면서 장기 상담을 2번 정도 받았고, 제가 살면서 오랫동안 인식을 못하고 있던 감정들을 마주하는 시간들도 있었어요. 비교적 저는 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상담을 하면서 저도 몰랐던 제 어떤 모습들, 또 제 안에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을 마주하면서 이 상담을 받는 중간에 좀 혼란스러워졌던 시기도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걸 해결하고 이해하고 이런 작업들을 쭉 이어가면서 저 스스로에 대한 수용이나 이해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여러분도 뭐 마음의 평화가 필요하다, 뭐 혹은 나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사주, 타로 이런 거 의존하지 마시고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네, 오늘 심플심리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안녕!